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셰프의 요리교실입니다. 마스크를 안 벗었네. 요리도 하는 것도 아니고 말로 요리하는데 마스크 벗어야지. 여러분, 저도 자격이 있습니까? 자, 최근에 문재인 때리면 연간 검색어가 파풀이 나옵니다. 왜 웃을까요? 6월 6일 현충이 날, 그 신성한 날, 다른 날보다 훨씬 근엄하고 무게잡고 좀 비장하게 연설을 해야 되는 날, 우리 문가리의 입술 위에 오늘 저처럼 파풀이 하나, 청와대는 아직 파풀이라고 공식 부인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파풀인지 아닌지 모를 파풀떼기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저도 점심때 먹던 파풀을 아껴서 여기 한번 붙여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이 끝날 때까지 문에 파풀을 기리면서 저도 붙여서 하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보면 문딩이 뭐에 붙은 파풀을 떼먹지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그리고 솔직히 어릴 때는 보면 이 풀을 갖다가 바르려다가 신문지로 가지고 문에 창호지에 구멍을 난 걸 신문지로 바를 때 보면 집에 풀이 없으면 밥풀을 가지고 비벼가지고 으개가지고 풀처럼 썼습니다. 그래서 밥알을 밥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특유의 녹말 점성이 남아 있어서 풀로도 얼마든지 쌀을 가지고 풀처럼 쓸 수 있다. 원래 밀가루 풀도 많이 쓰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밥풀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의 주제는 미안하고 고맙다 얘들아. 누가 이러느냐. 우리의 문가리가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저기 전남 진도까지 가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2017년 3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그야말로 진도까지 가가지고 팽목항에서 희생자 분향소에 찾아가서 글을 썼는데, 너희들은 촛불관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고 고맙다. 자, 여기서 미안하다라는 것은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지몸미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맙다라고 말한 문가리의 지금 정신세계가 애들이 세월호로 한 300명 이상 죽는 바람에 문이 그걸 가지고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다가 진을 치고 단식 투쟁을 하고 그 결과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려서 자기가 대통령 되기 직전에 이르렀다. 그래서 세월호로 애들이 참 불의의 사고로 죽어줘서 고맙다라는 거지. 이게 보통 사람의 정신세계로 이해가 되지 않는 고맙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세계 어디에 가서 죽은 사람의 묘에, 큰 참사로 죽은 사람 묘에 분향을 하고 끝에 고맙다, 땡큐라고 적는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문가리께서 그날 속마음, 이제 곧 한 2달만 있으면 대통령이 되는데 저 애들이 죽은 저 사고가 내 대통령 되는데 정말 땡큐한 일이었다. 이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미안하고 고맙다.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뒤로 미안하고 고맙다 이 7자는 문가리만 쓰는 거지 딴 사람이 쓰면 큰일 나는 단어가 됐습니다. 최근에 좀 잘 까부는 우리 재벌 회장님이 하나 있죠. 정용진요. 아주 까불락까불락 하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글도 많이 쓰고 대중과 접촉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근엄한 그런 재벌 이미지를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난달 25일 날 이 우럭 사진을 놔놓고 집에서 아마 우럭을 요리해 먹은 것 같아요. 그래 탁 찍어가지고 SNS에 올려놓고 우럭아 잘 가라 미안하고 고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첫날 뭐라고 하고 싶은데 조금 약간 우글우글했어요. 지금 대통령을 마치 놀리냐. 근데 그 다음날에는 가재를 올려놓고 미안하고 고맙다 잘 가라 가재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시끄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정용진이니까 뻗대기죠. 자, 그렇게 욕을 먹었으면 이제는 고마울 만한데 4일 날에는 문희발이라는 생선 조림 사진을 올려놓고 sorry and thank you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안하고 고맙다를 했는데 지랄거리니까 이번에는 영어로 sorry and thank you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이 가재하고 생선 요리를 2개를 한꺼번에 올려놓고 땡땡땡땡 땡땡땡 해가지고 내자 석자 요렇게 해서 미안하고 고맙다라고 너네들이 지랄을 해도 내가 한다라는 곤조가 있다고 또 올렸습니다. 난리가 났지요. 자, 그랬는데 어제 아마 그 집에 강아지가 죽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잘 싸서 누워있고 강아지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나 음식을 이렇게 옆에 놓고 강아지 상을 차렸는데 이름이 실비였던 것 같아요. 나의 실비, 우리 집에 많은 사랑을 가져다 주어서 실비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도대체 뭔 말인지 뭐를 추정하라고 C급을 보이는 땡땡땡 그리고 땡땡 땡땡땡땡땡 땡땡땡땡땡땡 해서 16자짜리 땡땡땡을 또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정용진이 곤조가 대단하다. 그래서 정용진이 요리를 주로 올리면서 요리를 위해서 맛있는 요리로 변해서 이렇게 맛을 던져주고 간 가재, 우럭, 무늬바리 이런 요리 재료들한테 미안하고 고맙다고 한 것은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말이죠. 문가리가 백몽항에 가서 미안하고 고맙다라고 한 거는 이건 정신세계가 의심스러운 발언이거나 속마음을 너무 악의적으로 드러낸 거고, 정용진이 요리 사진을 올리면서 좀 있으면 널 먹을 건데 나를 위해서 먹이가 돼줘서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또 맛있게 이렇게 나한테 먹힘을 당해서 고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참 문가리도 어지간했지만은 대깨문들한테 감히 대통령만 쓸 수 있는 대한민국의 문가리 외에는 쓰면 안 되는 미안하고 고맙다라는 말을 4번이나 올리고 영어로도 올리고 또 올리고 이러면서 이 대깨문들하고 일전을 불사하다가 이번에는 집에 반려견이 죽었어요. 그런데 미안하고 고맙다. 반려견 죽으면은 미안하고 고맙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동안 나하고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너가 빨리 가게 돼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 그동안에 많은 즐거움을 주고 또 같이 행복하게 지내서 고맙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정용진이가 한 이런 말 미안하고 고맙다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미안하고 고맙다만 쓰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저 지랄을 하는가. 그래서 이게 정용진이 좀 되니까 그래도 안 죽었지. 보통 사람이, 제가 만약에 보통 사람인데 미안하고 고맙다를 저렇게 5번이나 썼다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용진이가 16자로 땡땡땡 한 거는 이거는 심각한 욕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제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안하고 고맙다를 가지고 시비 건 사람들한테 엄청난 욕을 했는데 오늘부터 제가 이게 16자가 무슨 말인지를 한번 연구해 보고 이걸 풀게 되면 여러분한테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프로를 시청해 주셔서 미안하고 고맙다 이러면 좀 이상하네요. 오늘의 디저트. 한국에서는 미안하고 고맙다 하면 땡 됩니다. 사과야 미안하고 고맙다 잘 가.